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을 정말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네.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관저 혹은 뭐 용산 대통령실을 간다라면 실제로 가능하겠냐. 경호처 인력들이 다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논란들도 있고 하는데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청자분들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걸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네. 제가 정치 뭐 평론가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정치 평론가라고 자처하는 수준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깊은 식견도 없는 만큼 전 비대위원이시죠. 예, 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 혹은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뭐 공조본부라고 하나요?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왜 아까 단서를 달았었냐면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가 있는데 하면은 뭐 6-7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대장동이다 뭐 대북송금이다 뭐 위증교사다 뭐 여러 가지 6-7가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현 대표인지 전 모르겠어요. 대표죠. 예,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지금 이제 2년 실행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감옥에 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병 확보가 필요했었나?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나? 더군다나 다시 한번 단서를 깔게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지금 그러면 신병 확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를 그리고 뭐 진술을 조사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이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저는 좀 먼저 한번 던져볼게요. 이건 뭐 우리 이원석 기자님이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 관련 혐의라든가 계엄령 관련 혐의들 네. 충분히 입증되어졌고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는 건가 하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좀 나이브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하고 전 이것을 개인적인 시각으로 분명히 내란이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예, 그게 예. 법적인 내란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이런 혐의들이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예. 뭐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 시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본 상황에서 이게 무슨 또 더 추가 입증이 필요하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씀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안 해오던 간담회조차도 그리고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2차례에 걸쳐서 소상하게 본인의 혐의를 또 자백했잖아요. 예. 예. 본인이 부정선거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뭐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그건 계엄 요건이 되지 않는다. 네. 불법 계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런 식의 말도 했듯이 예. 그리고 지금 김용현 씨라든가 여러 혐의자들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영장들에서 다 구체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뭐 총을 필요하면 쏴라. 예. 누구 한동훈을 체포해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네. 특히 저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으면 야 너 뭐 어디 가서 지금 어디 가서 뭐 해야 돼? 그리고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해 하면은 자꾸 그때 제가 지금 깜빡 필통을 놓고 와서 예. 그리고 지금 뭐 자습실에 불이 안 들어와서 뭐가 안 되어서 핑계를 네. 지금 저는 공수처라는 곳이 실력이 있다라면 이미 충분히 충분히 기소될 만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논리정합적으로 맞추어서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닌지 이게 지금 아니 단순 비교를 해보자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예. 조국하고 하다못해 조국, 윤미향, 최강욱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형 선고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예.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써본 적이 있나요? 소환조차도 뭐 모든 혐의를 다 밝힌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재명 측과 조국 측과 협의 이후에 소환하겠다. 예. 뭐 그랬잖아요. 수사의 말미에. 그것이 뭐 사건의 중대성이다, 뭐 시급성이다 와는 별개로 이미 다 밝혀지고 있는데 왜 그래 하고 있는가? 이건 저는 약간은 감히 공수처라든가 경찰의 어떤 수사력의 미비를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 회 기자님 말씀 주신 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뭐 체포 그 소환 조사 거부하거나 이런 이유로 이제 공수처에게 그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의 어떤 주체가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계속 이 그 어떤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이 자꾸 충돌하고 수사기관 간에 예.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왕의 말씀이 나온 김에 예. 뭐 여러 비판자들 중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 탓하냐 민주당 탓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탓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탓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예.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문제의식이 많은 변호사분 한 분이 네. 이런 말씀드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계엄 다음 날 정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한테 토로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광주에 계세요. 전남 광주에 계신데 예, 예. 뭐 저랑 생각은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계시니까 주변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서서 좀 고소고발을 해라. 검찰에 좀 고발장 좀 써내라. 고소장 써내라. 이렇게 하는데 본인께서 이제 다 검토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검찰에 이 관련 수사할 권한이 없더라. 예. 네. 공수처도 없더라. 내란 관련은 제가 그분의 말씀을 뭐 봉숭아학당 맹구처럼 제대로 100% 다 전달은 못할지언정 한번 기억에 의존해서 해본다라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열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법에 내란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거든요. 예. 네. 검찰도 수사 권한이 없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의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서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없고 남은 게 이제 경찰인데 경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은 구체적인 계엄죄에 연루된 최고위층 연루가 되어져 있잖아요. 아니 뭐 이건 내 그 빼놓더라도 예. 저는 이 부분 항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항변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에 대한 응징, 법적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절차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고 자칫 그러니까 여하튼 과정이 잘못되면 이 결론조차도 부정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찝어낸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내용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야지. 지금 보니까 저는 공수처는 지금 여론몰이 하고 있고 여론몰이와 여론전 하고 있다. 괜히 공부 못하는 학생이 지금 12월 29일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나 필통 없다. 아빠가 필통을 안 사줬다. 연습장 안 사줬다라는 이유로 지금 시험장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내란죄 혐의가 있음에도 네. 이 지금 수사권 문제로 인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좀 그리고 회계사님이 좀 더 지적해 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많이 들은 내용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공수처에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건 제가 참고로 한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저는 정말 유수의 법률가분들과 이제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 내란 관련 혐의 수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쟤네들 뭐 제가 들은 대로 해보면 쟤네들 바보들이다. 예. 바보들이 무슨 내란죄를 지금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이고 공수처 바보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소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뭐 본인이 이미 다 담화를 통해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생중계되어졌고 하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좀 석연찮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적법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략으로 삼는 것 같아요. 적법성을 따지겠다. 이 문제가 또 시간이 지연되거나 하는 또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 현재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이제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 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 부분이 참 꽤 충격적이었어요. 예, 기자님. 그렇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네. 뭐 수차례 이렇게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회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출입 못하게 문을 해라. 부수고 들어가서 네. 끌어내라. 그리고 뭐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 그 말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좀 충격적이었죠. 처음에는 뭐 그대로 제가 받은 느낌 그대로 보자면 예. 요즘 워낙 이제 뭐랄까요? 허위 사실들이 많이 유포되는 상황이라 조금 크로스 체킹이라면 여러 언론 보도들을 다 이쪽 저쪽 유세 언론사들 이런 내용들을 쭉 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예. 네. 뭐 연관되어져서 계속 이제 뭐 어찌 보면 또 쳇바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윤 대통령 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만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런 내용들이 그 사령관들이나 이렇게 지시를 직접 받았던 당사자들의 진술과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대부분이 군인들인데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방적 진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저도 이 부분도 뭐 이제 이 변호사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통화라기보다는 이제 이분하고는 직접 대면하면서 들었었는데 지금 군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본다라면 군인들이 나와서 약간 울먹이는 모습들. 예. 예.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 찾아가서 이쪽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쪽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래 몇몇 분들도 말을 했지만 야, 우리나라 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특수부대장인데 저렇게 울먹울먹하고 하는 게 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예. 뭐가 됐든 자기들이 행동을 한 이상은 책임을 지고 어떤 법적인 책임 그거조차도 좀 당당하게 받아들일 감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변호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쟤네들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내란죄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최소 10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스치면 중상인 거죠. 이 그 특수부대장들 쟁쟁한 특수부대장들 한 명 한 명이 내란죄에 연루되는 순간 최소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종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뭐 감형 요소들 그리고 법적인 어떤 호소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은 지금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예. 어떤 수사의 초기 단계, 실패한 계엄에서의 수사 초기 단계라면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그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진술들은 상당한 사실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저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인 측이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그래요. 저는 뭐 여기서 또 약간 다른 말씀들을 해보면 당연히 진술 대 진술이 충돌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정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에 그리고 저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누구에게 둘 건지 판단해 본다라면 저는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상당한 정도로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이번 사고 이후에 그 온라인을 좀 보니까 뭐 음모론이라든지 네. 또 온라인상에서도 좀 진영 간에 이런 서로 비방하고 좀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오 기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진영화되었지만 또 양대 진영의 정가의 보도처럼 또 음모론들이 나오는 것들 예.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언론 기자가 사전에
뭐 주식을 사고 팔았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것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재생산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조차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적어도 법률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이런 음모론들을 만들어내고 유포했다가 아니면 그만인 네. 이런 게 언제까지 그만이어야 될지 조금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습니다. 예, 뭐 저희 언론들도 그런 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제를 온 국민들이 다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참사가 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SNS에 좀 뒤늦게 이 사고 난 이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 풍자하는 좀 글을 올려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좀 비판이 나왔고. 예.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예. 저는 이게 돌길래 맨 처음에 우선은 이게 사실인가 하고 조금은 이제 이런 뭐 소식통에 밝으신 분들, 네. 뭐 친한 기자분들 몇 분한테, 친한 기자분들도 아니고 이런 밝으실 만한 분한테 이렇게 보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다들 첫 반응이 뭐였냐면 참사 전에 한 것이다. 모 정치평론가는 그렇게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 참사가 일어나기 전 예.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역에 끼어 이런 충돌 사고가 있기 전에 올린 것이었고 지금은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뢰 그러려니 했고,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 또 이걸 또 다시 올리고 어쩌고 하면서 재생산하는 것은 뭐 모습이 별로 안 좋지 않냐 하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몇몇 언론에서 사건 이후에 올린 것이다. 예. 그 보니까 약 뭐 1시간 가량이 지나고 나서 올린 거면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사건을 보고서 올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신났다. 이 사건을 보고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도덕적인 규범적인 논평을 내놓는 것보다는 왜 이재명은 그랬었을까? 네. 조금은 뭐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살펴본다라면 이재명은 여하튼 상당히 신났다. 이 사건을 두고서 뭐냐면 지금 이제 결국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저도 한번 보면은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 썬댄스. 예. 국민을 영화 향해 제목이죠. 쏴라 윤넨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제 본인은 이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즐거운 심경을 보인 거잖아요. 뭐 저도 오늘 뭐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쏴라. 뭐 많이 들어본 영화 제목이긴 하지만 봤더니 실제 실존 인물들이었고 예. 부치란 인물, 썬댄스란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었고. 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해보자면 약간 좋게 말하자면 로빈후드처럼 뭐 일반적인 시민들 서민들은 괴롭히지 않고 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주로 이제 은행털이범들인데 뭐 사람을 살상하진 않은 예. 뭐 그런 식으로 미화됐다라면 미화된 인물들인데 이제 그에 대한 비판들을 보면 죽일 만큼 죽였다 사람들을. 왜냐하면 은행털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의 공권력들도 이런 사람들을 그만둘 수는 없고 계속 추적할 텐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특히나 미국의 공권력들 보안관들을 많이 이제 살해하고 했더라고요. 이제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국민을 향해 쏴라. 이제 여러 명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때의 윤핵관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의미냐 하는데 저는 그거 역시도 이재명 대표는 어떤 본인 생각에 웃음 포인트로 뒀지 않을까. 중의적인.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언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국민을 향해 쏴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소 내용, 계엄령 과정에서의 기소 내용에 총기도 사용해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그것을 암시한 것이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덕수 총리는 그와 관련 연관된 것이 없고 여기선 제 판단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윤과 한은 국민을 향해 예. 그리고 국민들을 대단히 뭐랄까요. 이렇게 민생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분 참고로 이재명 씨는 제 기억으로 과거 물난리 났을 때라든가 그리고 가뭄 때에도 뭐라고 했었냐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의 원수를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사과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대형 전 국민이 슬퍼할 만한 인재를 앞둔 시점에서 윤과 한을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때로는 정근대적 사고에 비추어서 본다라면 너희들도 책임자다. 이런 식의 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되게 신나게 조금은 올렸고 그의 지지자분들이 이제 8분 만에 213개의 뭐 이렇게 좋아요를 한 거 예. 보면 이분들도 많은 지지자들의 또 지지도 얻는 뭐 그런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한 사고가 한 9시 네. 3분쯤에 이제 발생했고 실제 항공기 사고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린 거는 한 10시 7분쯤 올렸다고 그렇죠. 하고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한 9시 30분쯤 돼서 이제 사고 소식이 좀 예. 언론 통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한 사상자 관련된 내용이 한 10시쯤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보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설명한 바는 없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뭐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뭐 1시간 만에 있었던 일이라 이걸 모르고 뭐 다른 것을 올릴 수 있을지언정 예, 예. 사실 저만 하더라도 무안공항에서의 사건 사고들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 뭐 불과 뭐 몇 분 만에 몇 분, 5분, 10분 뭐 이렇게. 근데 이재명 주변에서만. 대표한테 이런 사건 사고가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었을 테죠. 예. 뭐 어쨌든 이번 사고 관련해서 좀 정치권이 사고 수습에 좀 총력을 다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한덕수 탄핵 됐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대행이 아니죠. 총리직 탄핵이 됐는데 뭐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고약하죠. 그러니까 뭐 우선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제주항공 사건도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 1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이렇게 뭐죠? 중대재해본부장인가요? 그 본부장, 그리고 본인의 직무인 경제부총리. 1인 사역을 맡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민주당은 예. 전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안 했다 한들 그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럼 도대체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뭔지 저는 여하튼 이와 같은 어떤 정치의 난맥상 그리고 국정의 난맥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이 저나 뭐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아닌 뭐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장면 보셨습니까?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네. 국회의장을 향한 어떤 국민의힘의 말씀? 상당한 그 비판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 사진이 좀 절묘하게 찍혔어요. 예. 약간 이게 미소인지 어떤 건지 어쨌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단서를 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격, 퍼스널리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단서 깔고 애둘러 말할 필요 없다. 예. 이재명은 지금 즐겁다. 이재명은 계엄을 한 것도 즐겁고 윤석열도 탄핵하고 한덕수도 탄핵하고 예. 또 자칫 최상목도 탄핵할 수 있고 이미 20번 넘는 인사들에 대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즐겁다. 예. 그리고 제주항공 사건조차도 저는 이재명은 즐겁다. 이걸 보고서 이재명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심리를 추측한다라면 즐겁다라는 말 말고는 뭘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즐겁다. 이재명은 즐겁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소위 말하는 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기질이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막
그 지금 뭐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아주 많은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 요 장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지난주에 그 방금 저희가 말했던 예. 김용현 전 그 장관의 입장문을 그대로 이제 보도 자료에 네,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배포를 있습니다. 했었던 그 일도 있었는데요. 그거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 측 인사들과 이렇게 서로 간에 뭐 네, 논란도 친한 있는 것도 비판을 봤고, 또 예. 또 그 와중에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나요? 뭐 그런 식으로 했고, 그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정보를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와 같은 아까와 같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아까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그와 같은 공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 국민들이 잃을 수 있는 편익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전 좀 역시 이재명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주류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또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모두 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의 어떤 경쟁, 예. 뭐랄까요, 지하실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경쟁일 뿐이다. 여야 모두. 예. 그래서 저는 조금은 민주당도 기뻐할 일이 아니고, 저는 이재명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인데, 예. 이게 과연 그럴 일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들,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들, 뭐 여러 다선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 이제 집회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을 봤는데, 예. 정말 이건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행보나 국민의힘 인사 일부들의 행보나 모두 다 지금 국민들을 저버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예.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다. 즉 이게 포고령 위반인데, 계엄법 위반인데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랑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의 두 사람이 도와서 한동훈 대표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 이게 포고령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누군가 보내줬더라고요. 상당히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이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김용현 변호인단이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을 고발한다.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다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왔음에도 예. 이걸 이제 그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왔어요, 저한테 빨리 와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 좀 이게 확실한 사실이다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조롱도 하고 장난삼아 이제 이렇게 비꼬고 할 텐데, 예. 이런 게 이제 혹시라도 아닐까봐 좀 기다려봤어요. 언론 보도 나올 때까지. 근데 예. 이제 정말 이제 실제로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말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진중국 교수님은 최근에 몇 번 쓰더라고요. 미친 짓인 거죠, 이거. 아니 이게 정말 제정신인 건지. 내용은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법을 위반하였고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해서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 예. 아니 계엄 포고령 그거 뭐 누차 많은 곳에서 지적을 했지만 위법 위헌하다고 하였고, 예. 그리고 정말 이거 포고령 자체가 이게 누가 썼는지도 모를 그런 뭐랄까요, 정말 정확하기 그지없는 그런 건데, 지금 피혐의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할, 그리고 중대 혐의자로서 엄벌에 처해져야 될 그런 사람,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황당무계하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으로서 그 또 한 번 이 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체포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의사나 그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많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기자분들도 항상 이제
이렇게 보도되지 않는 내용으로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너만은 어떤 식으로든 뭐 과거 거슬러 가보면 총선 때로 거슬러 가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총선은 져도 된다. 음. 참 총선은 져도 되고 그리고 뭐 계엄을 해서라도 한동훈을 뭐 체포하고 싶고 심지어는 총을 사용하고 싶고 총을 사용한다는 말이 죽이고 싶다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뭐 극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께서는 계속 뭐 한동훈만은 용서 못한다. 계엄이 발동되고 나서도 이런 것은 조금은 정말 국가의 최고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또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뭐 양식 이것조차도 저버린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취임을 한 거죠. 오늘 취임을 한 거고 그 방금 전에 보니까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사과를 했더라고요. 비상계엄과 탄핵 뭐 그 대통령 탄핵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권영세 체제 어떻게 잘 굴러가서 좀 당을 쇄신하고 뭐 이런 식의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본인들이 한 것으로 뭐 오늘 이후부터 드러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 속에 뭐랄까요 공감대를 뭐 만들어 나가야겠죠. 예. 뭐 우리 이원석 기자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인선 내용도 대략 훑어보긴 했었는데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태 의원 수도권에서 이제 뭐랄까요 돌풍을 일으켜서 젊고 젊은 의원분들이죠. 이분들을 이제 등용한 것.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위원으로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조직부총장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친윤이라고 이제 분류되시는 분들도 조금 그렇네요. 예. 뭐 여러 그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면은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을 조정훈 의원을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였고요. 예. 강명구 의원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로 이제 인선을 한 것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이되 과연 얼마만큼 제 생각은 뭐랄까요 인선 내용으로부터 섣부른 기대는 하기 힘들지만 뭐 제가 미리 이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다 단정 지을 수도 없듯이 본인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적어도 조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저는 민주당이 분명히 지금 삽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국민의힘은 반등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것을 비호하려고 하지 말자. 비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버리자. 이게 뭐 우리 뭐 부처조차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부처도 버리고 예수도 버려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거머쥐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면서 가려고 하느냐.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환율을 잘 확인은 못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1,500원 거의 돌파, 이제 1,480원까지 뚫었어요. 이게 뭐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뭐 10년 넘게 만에 거의 그렇게 된 거였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여야는 서로 내탁 공방하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환율이 이 모양이다.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한번 쓴소리 한번 해주시죠. 전 그래요.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표로서 경제 지표로서 숫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뭐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치로 본다면 예를 들어 이자율이 뭐 예를 들어 0.1% 1% 온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 만 원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1억에 100만 원일 뿐이지만 그 100만 원 만 원에 환율 1원 10원에 전망이 걸린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어떤 한계로 내닫게 되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괜찮고 우리 PD님 괜찮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괜찮지만 누구 한 명이 저 바깥에 있는 길 지나다니는 한 사람이 환율 인상의 여파로 꼬꾸라진다라면 그때부터는 여파가 우리들 모두에게 겹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 시점에서 내 탓 원인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때 원인이라고 하면 정치 세력의 원인으로서 그것보다는 이걸 시급히 정말 말 그대로 경제 동력상에서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 물론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전 정말 지금 이런 모습들이 환율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또는 하다못해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가장 무능력한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가장 고비용 저효율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지만은 예. 좀 민생에 힘써주기 바란다. 네.